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중동 사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좀 빨리 끝냈으면 하는 게 모두의 바람일 텐데 사람의 그 행동은 그렇지가 않네요. 어제 이란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를 포함해서 여러 도시를 드론과 로켓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약 300발의 탄도탄과 드론으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상을 입고 일부 사상자가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도 우려와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총영사관을 공격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는 시리아에 있는 이란 총영사관 건물에 별관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별관을 공격한 이유는 그 별관에 이란의 혁명수비대 지도급 장성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공격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 헤즈볼라, 즉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계속 지금 공격하고 있는 무장단체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전략을 제공하고 10월 7일 날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을 도와준 그런 인물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후티족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어서 중동 전체의 불안을 조종해주는 현지 지휘관들입니다. 지휘관과 그 참모들, 특히 그 부지휘관이 이렇게 이제 회의를 했다는데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 마침 회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들이 회의를 하는 걸 알고 있었고 이거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다. 그래서 때린 겁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 두 지휘관과 부지휘관, 그 다음에 주요 참모 7명이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은 거두절미하고 우리 대사관을 공격했다. 따라서 우리도 보복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공격을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군사시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때린 거죠. 민간인이 죽든 말든. 결국은 민간인들이 그렇게 사상자가 난 겁니다. 우리들 중에서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걱정은 되지만 이스라엘 입장을 저는 잘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입장이 우리 입장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국가들은 현재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는 게 그 국가들의 목표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누구를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선언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에 있는 대사관을 공격했다 안 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즉강끝,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이런 구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결국은 즉강끝이고 이란도 즉강끝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이란을 잘 보면서 또 세계 반응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즉강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특히 어떠한 책임이 뒤따르는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즉강끝 외에는 다시 말해서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대응하는 것 외에는 우리도 마땅한 선택지가 없습니다. 북한한테 평화만 얘기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해봤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이란을 잘 보고 서로 공격하지 않도록 특히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보고 거기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번에 많은 미사일과 드론이 공격해왔지만 대부분이 격추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효율적인 방공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또 한 가지 요인은 이란으로부터 날라온, 또 그 주변에서 날라온 이러한 미사일들은 그래도 꽤 먼 거리를 날라온 것들입니다. 우리처럼 300~400km 사거리에서 날라왔으면 3분 만에 도착했을 텐데, 그래도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은 꽤 많은 그 사전 경고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도 군사적으로 우리가 잘 분석을 해서 좋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레이저 무기에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최첨단 좋아하니까 레이저 무기 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국산화해서 10년, 20년 걸리지 말고 필요하면 외국하고 잘 협력을 해서 앞으로 1, 2년 이내에 스타워즈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드론이 뭐 2천만 원짜리도 있지만 200만 원짜리도 있어요. 20만 원짜리도 있고. 지금 20만 원짜리 드론에다가 우리가 2천만 원짜리 미사일을 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뭐 계산이 안 맞는 겁니다. 레이저 무기가 완성이 돼서 쏘면은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 드론 같은 것도 다 격추를 시킬 수가 있는데, 한 번 쏠 때마다 10,0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값이 나간다고 해요. 근데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하여간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으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뿅뿅뿅뿅뿅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오히려 20억짜리 그런 뭐 탄도탄 미사일은 물론이고 20만 원짜리 그러한 드론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가격 대비 격추 비용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 무기가 이제 가장 유용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북한이 예를 들어서 탄도탄 미사일을 쏘면 한 발이 날아올 때 최소한 3번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서 격추를 시키려고 해요. 그때마다 한 발을 쏘는 게 아니라 통상 2발을 쏩니다. 그러면 하나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맞추면 2발, 여기서 맞추면 4발, 여기서 맞추면 6발을 소모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발에 뭐 2천만 원이다, 8천만 원이다, 1억 원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미사일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드론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셨죠?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서 날리는 거. 그거 뭐 얼마나 하겠어요? 한 1,000만 원짜리를 쏴 떨어뜨리려고 1억 원, 2억 원짜리를 쏜다?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레이저 무기를 개발을 해서 20만 원짜리가 날아오더라도 10,000원으로 쏴 떨어뜨리는 이런 게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저 무기를 해야 되는데,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다 하려고 그래요. 또는 우리가 늘 해오듯이 외국에서 사오고는 자기네가 개발했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그러지 말고 아예 사오고 로열티 주고 그 대신 1, 2년 이내에 우리가 그런 레이저 무기를 가져야만이 그나마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중동 지역에서 레이저 무기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거를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무기 개발하시는 분들은 자기 개인 이득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다루고 있는 만큼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하고 어느 정도 외교와 안보 관계를 정립을 해서 이스라엘이 크게 요르단을 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 이라크는 뭐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 불안하고, 그래서 그 하늘 위로 지금 뭐 미사일이 오고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미사일들이 격추가 될 때 이라크나 요르단 땅으로 그 잔해물들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확전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좀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뭐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스라엘은 무차별적으로 테헤란을 갖다가 막 공격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당장 기름값이 위협을 받는데 우리는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생필품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우방국들은 좀 더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우리가 해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래서 외교가 중요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야, 우리는 70%를 중동 원유를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좀 더 우리한테 원유를 좀 싸게 보내주든가 뭐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해야 되고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잘 협력을 해서 미국에게 좀 더 많은 요구도 하고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그런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외교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